있는데 흔들리는 나뭇가지부터 볼게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겠어? 당연히 겨울. 겨울이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눈이 피는 꽃 뭐겠어? 눈이 피는 꽃. 그치, 눈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 눈이라는 부분에서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둬야지 되고요. 네, 이거 먼저 맞춰서 적어볼까요?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이더라. 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눈꽃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눈꽃이 상징하는 원관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너희가 형식상의 문제가 좀 많이 또 나왔어서 그것도 좀 설명을 먼저 해주면은요. 너희 비유랑 상징이 대한 차이 알고 있나요? 그치. 그치.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거는 원관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져 있고요.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보조관념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으로 직접 나와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맞춰서 이해하면 되고,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관념은 따로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만 드러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거 눈이 피어내는 꽃이니까 눈이 피어내는 눈꽃인 거잖아요. 그럼 이 눈꽃은 비유적인 표현일까 상징적인 표현일까? 상징. 얘는 비유예요. 그게 조금 신기할 수 있어. 생소할 수 있어. 일단 대응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유는 대응 방식이 뭘까? 1대1. 그치, 1대1. 상징은요? 그치, 4대1. 그래서 여기에서 눈꽃이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아, 미안해.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이 원관념이 미리 얘기하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눈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막 눈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딱 첫사랑이라는 원관념 하나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유예요. 근데 그러면 읽다가 좀 생소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아무데도 시 쭉 읽어보면 첫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데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비유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있니? 직유라고 하는 거랑 운유라고 하는 게 있죠. 특히 여기서 운유 때문이에요. 운유가 몸 A는 B다 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으로 외워서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추측할 수 있으면은 운유예요. 원관념을 추측할 수 있으면 운유야. 원관념을 추측할 수 없는 경우에서, 아니면 원관념이 너무 여러 가지로 추측되는 경우에서만 상징이 오고요. 여기선 딱 첫사랑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유적인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 눈꽃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은유적인 표현. 여기까지 그러면 들었을 때 괜찮니? 네. 그래서 이런 거 상징으로 물어봤을 때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넘길게요. 자, 그러면 뒤에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했는데 왜 의인법일까? 그치, 눈이 도전한다라고 하니까 의인법으로 일단 이해하면 되고요. 서리법은 왜 서리법일까? 그치, 여기 뭐뭐 안았으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서리법을 다음처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리법 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 이문의 형식, 그치, 막 이런 거 표현하면 되겠죠. 이형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내용을 일단 쭉 이해해볼게. 자, 싸그락 두드러 보았겠지. 남부문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이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눈의 노력이 나와지고 있죠. 그게 다음처럼 정리해볼게요. 왼쪽에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나와지고 있어요.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이 눈의 노력을 희생, 헌신 이런 걸로 많이 해석하곤 해요. 희생과 헌신. 그래서 이 희생과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이랑 비교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친달리 꽃도 우리가 배웠던 작품 중에 있었고, 그래서 희생과 헌신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는 다른 문학 작품이랑 연결해서 외부 작품이 좀 언급되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왔을 때는 이 외부 작품 유형의 문제와 그리고 위에 있었던 은유적인 표현,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는 건 내신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이연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가 딱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싸그락싸그락. 일단 여기는 확실하게 맞아.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법. 남분문과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싸그락싸그락은 반복으로 보는 데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데도 있어. 그 이유가 다음처럼 이제 보면 되는데요. 싸그락싸그락이 뭘까? 몰라요. 무슨 소리일까? 도시락. 도시락? 좀 그럴듯했어. 네, 싸그락싸그락. 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치? 사각사각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그락싸그락의 원래 표현은요, 사각사각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표현할 때 부사로 사각사각하고 이제 그런 용언으로 표현할 때는 사각사각거리다 이런 식으로 보통 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관련해서 사각사각이 한 단어고 사각 이렇게 말해. 그치? 그래서 싸그락싸그락을 반복이라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의 단어야, 싸그락싸그락이. 그치? 근데 학교에서 그냥 반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견해가 두 개야. 그래서 이 싸그락싸그락과 관련해서는 반복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처럼 원래 사전적인 표현이 있다, 원 표현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 표현이 정확하게 또 무엇인지 이해해서 확인하면 좋겠지.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싸그락싸그락은 꼭 들어봐야 돼요. 그치? 나중에 또 내신 시험 대비할 때 맞춰서 또 이거는 문제를 풀겠죠. 네. 내신에 나오는. 선생님 정규 수업 때는 너희 내신에 나오는 것만 하려고. 자, 그러면 의성어 활용되는 거 내용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의성어 사용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의성어야? 눈을 밟는 소리랑 관련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눈을 밟는 소리를 형상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드러지는 심상. 그치? 청각적 심상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되죠. 자, 남분분 춤췄겠지도 나와지는데요. 남분분은 어떤 것을 본다는 걸까? 얘는 의태어죠. 어떤 것을 본땄을까? 그치? 눈이 흩날리는, 눈 내리는 모양이라고 쓸게요. 눈이 내리는 모양. 자, 그럼 여기서 두드러지는 심상은? 그치?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라는 거. 네. 그럼 내용일치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이러면 맞을까? 맞죠? 수백 번 했다라고 하니까 실현의 과정.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실패를 수백 번 했다라도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사랑에 대한 실패. 첫사랑이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연에서 좀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춰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가나요? 또 넘겨볼게요.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래서 첫사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대? 바람 한 자락 불며 휙 날아갈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 다음처럼 나와 있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언제든 쉽게 끝낼 수 있는 사랑.
이라고 하면 되죠. 자,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이야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얘들아, 햇솜 같은 마음이래. 햇솜 무슨 뜻일까? 솜. 햇이 무슨 뜻인데? 그 해인 마음. 그치? 그 해인한 거. 그러면 햇솜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솜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 따끈따끈한 마음. 따뜻따뜻. 오, 맞아. 솜, 왜냐면 겨울에 솜. 잠시만. 깜짝이야. 미안해요. 세수. 이거 정말 고마워. 저 머리 박힐 뻔했어. 왜 갑자기 던졌지? 네. 햇솜 같은 마음. 자, 솜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솜 따뜻하잖아.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형성화하고 있고요. 네, 따뜻하고. 그리고 솜 무슨 색이야? 하얀색. 하얀색 하면 어떤 상징? 그치?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걸로 나와요. 햇솜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다 퍼부어준 다음이야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다 퍼부어준 다음이야 부분에서 나타나는 헌신적인 자세. 그래서 여기에서 헌신이라고 많이 이제 또 표현이 돼서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이 헌신과 희생이라고 같이 써줬잖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위에 썼던 많은 노력들이 희생과 헌신에서 유발되는 그러한 태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볼게요. 마침내 피어는 저 황을 보아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황을 뭘까? 마침내 이뤄낸 무엇일까? 그치? 첫사랑, 즉 눈꽃이 돼요. 눈꽃. 그럼 여기까지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한번 맞춰서 다시 한번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쌤이 위에서 이 은유랑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밑에다가 같이 옆에다 쓸게요. 자, 은유적인 표현. 자, 일단 원관념인 첫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을 활용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원관념 눈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죠? 아, 미안해. 반대로 했어. 첫사랑. 첫사랑의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관념을 가져오고 있었어? 그치? 근데 얘들아 여기서 꽃, 그냥 꽃이라고 하면 돼. 눈꽃이라고 분명히 확인해 둬야지 돼요. 그치? 눈이 피어날 수 있는 꽃은 눈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표현? 그치? 화울. 그래서 이런 보조관념을 사용해서 첫사랑이라는 원관념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괜찮아? 네. 은유적인 표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또 볼게요. 자, 저황을 보아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아라 어떤 태도? 예찬적 어조로 예찬적인 태도,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맞춰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은유적인 표현을 호응시켜서 묻는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 첫사랑이 아닌 다른 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시어, 상징적인 시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넘겨서 뒤에 볼게요. 사용. 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된 자리 무슨 뜻일까? 그치? 되었던. 그래서 뭔가 화상 입었던, 뭔가 마음이 아픈 상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 한 번 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눈꽃이 피었던 자리로 첫사랑의 아픈 경험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봄이라고 하는 거, 화자는 이 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긍정이요? 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얘는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까지 읽어보니까 긍정이 가깝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봄은 일단 어떤 계절이야? 눈꽃을 녹이는 계절이죠. 눈꽃을 녹게 하는 계절이야. 근데 눈꽃은 여기서 첫사랑이었잖아. 그럼 화자에게 눈꽃을 지워버리는, 눈꽃을 없애버리는 계절이니까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의 계절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봄을 겪고 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계절이 돼요. 진정한 정신적 성숙을 도달할 수 있는 계절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정신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진정한 사랑과 정신적 성숙에 도달할 수 있는 계절. 화자에게 좋은 계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봄이라는 구체적인 계절적인 배경.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서 드러나는 우리 표현법 맞춰볼게요. 어떤 표현법일까? 그치, 일단 역설법이라고 내용으로 봤을 때 왜 역설일까요? 아름다운 상처. 그치, 아름다운 상처. 이게 정확하게 역설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의미를 분석해 봐야지 되죠. 아름다운 상처 무슨 뜻일까? 라고 한대요. 네, 이별을 겪은 후에 도달하는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 그래서 진정한 사랑, 올바른 사랑, 정신적 성숙 이런 식으로 많이 이 설명을 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아름다운 상처 원관념은 뭘까? 이 아름다운 상처가 일단 꽃일 거잖아. 그래서 운유인데요. 그럼 이 꽃 새싹에 의미하는 원관념이 뭘까? 그치? 진정한 사랑이자 정신적 성숙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의미들 정확하게 호응시켜서 맞출 수 있겠어? 그치? 이거 왜 색싹이라고도 하는지 알겠어? 네, 정확하게 이 아름다운 상처가 드러내는 원관념이 이제 이 표현이 꽃 이거 새싹인 거고 이 꽃 새싹에 드러내는 원관념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것에 대한 원관념이 얘인 거지. 그러면 괜찮아? 이게 이거랑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내는 원관념이 이거. 그러면 괜찮은가요? 네.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어. 그러면 네, 심상과 관련해서 시각적인 심상은 어디 있었어? 그치? 청각적인 심상은 어디 있어요? 그치? 그러면 촉각적인 심상은 어디 있을까? 두 군데나 있어요. 그치? 그치? 햇솜 같은 마음이란 된자리. 그래서 여기서 촉각적인 심상, 여기서도 촉각적인 심상 찾을 수 있죠. 근데 된 자리는 되다라는 의미 때문에 촉각으로 많이 찾거든. 근데 햇솜 같은 마음은 촉각이라고 잘 못 찾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 있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왜 촉각인지.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니까.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햇솜 같은 마음이 촉각적 심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심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에서 주된 심상은 무엇일까? 시각이죠. 왜냐면 눈이 내리고 눈이 녹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에 따라서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회화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우야, 회화적이 무슨 뜻이야? 그림. 그치?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또 시험에서 다양한 심상을 사용해서 회화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랬을 때 이제 틀리겠지. 다양한 심상 때문에 회화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시각적 심상 때문에 회화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호응을 맞춰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시의 반복 구체적으로 어디서 논란되는지 이해하고 있지? 네, 나머지 역설적 표현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되죠?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럼 얘들아 넘겨서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